매력적인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주제입니다. 포트폴리오 혹은 뭐 세특 이런 걸로 너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주제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 또 입학을 담당한 입장에서 좀 눈길이 가고 이런 것들 주제를 한번 좀 쭉 뽑아봤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와 결합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공지능학과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통 기계, 전자 이런 하드웨어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은 결국 하드웨어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오신다. 인공지능과 하드웨어까지 다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았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는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혹은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주 보잘것없는 하드웨어 인공지능 기법이라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는 많은 개발자가 투여가 됩니다. 근데 혼자 조금이라도 해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다,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드론 혹은 뭐 반응기 이렇게 설계 혹은 뭐 스마트워치 정보를 이용해 갖고 뭐 그걸 인공지능 돌려서 질병을 예측하거나 뭐 위험을 알리거나 이런 주제는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뭐 여기서 뭐 하드웨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학생 레벨에서 뭐 아두이노 요 정도 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학과를 간다고 해서 어차피 가서 다시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기계도 할 줄 안다, 화공도 할 줄 안다, 혹은 뭐 이렇게 이런 워치 같은 거 다뤄봤다, 이런 거 정말 큰 매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선도 가겠고요. 두 번째는 요새 좀 뜨고 있는 건데 지도를 이용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도 매우 좋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기업들은 국가 과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공적 과제에서는요, 많은 경우에는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학적으로 지도나 이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지도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이런 걸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사회학적 지식이나 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부가적으로 배우거나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다재다능한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과제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제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인재가 딱 지원했다. 그럼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뭐 사고 나는 지역이나 사건 많이 나는 지역을 이용한 어떤 신호등, 경찰서, 소방서 이런 거 여기다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인공지능 이런 거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또한 무슨 뭐 활발한 교통량을 위한 뭐 신호등을 언제 전멸해야 될지, 언제 이렇게 좀 자주 파란불 빨간불 바꿀지 뭐 이런 예측하는 포트폴리오도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지도를 이용한 거, 이 지도 이용한 무슨 포트폴리오는 이미 좀 예제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만의 참신한 뭔가를 좀 사용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요새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많아지긴 해서 희소성이 옛날보다는 좀 약한데 이제 뭔가 대다수의 공대 이미지와는 좀 상반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대생 하면은 꼭 로봇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떤 금융 쪽에 관심이 있거나 금융 쪽에 지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가 중요하듯이 경제라는 어떤 공학에서 조금 멀어 보이는 느낌의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학은 결국에는 산업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적용해보는 약간 특이함, 또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는 어떤 참신함 같은 게 매우 크게 어필이 될 겁니다. 예시적으로 어떤 경쟁업체 주가, 환율, 뭐 각종 경제 지수를 넣으면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런 건 뭐 사실 요새 많이 산업화돼서 조금 참신성은 떨어지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지도 데이터나 부동산 데이터, 금리 등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공공자산이 딱 들어왔을 때 그 근처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알고 싶어하고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평균적인 가격
어느 정도 상승될까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한다. 그럼 뭐 되게 좋죠. 아, 이 사람은 과제도 특이한데 내가 이런 과제를 좀 하고 싶은데 얘가 또 이걸 할 줄 아네? 게다가 그럼 약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 알겠구나. 또 관련된 법도 좀 이렇게 넘어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되게 참신해 보이고 되게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참 매력적인 어떤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그 사람만이 집착하는 어떤 특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특이한 관심 소재가 있을 겁니다. 남들과 다른. 그걸 한번 파보세요. 이러면 사람이요, 되게 목표 의식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눈에 딱 띕니다. 포트폴리오 10개 중 한 8개는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딱 눈에 띄거든요. 제가 좀 봤던 특이한 어떤 포트폴리오 좀 갖고 와 보자면 그 사람이 어떤 보안 관련된 뭐 해킹, 해커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보안 방식을 막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거기에 쓰인 인공지능 같은 게 좀 많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뭐 보기에만 좀 화려했는데 일단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매우 매력적이고요. 이건 제 후배 얘기인데 그 친구가 청력 장애인에 대한 봉사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가정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말 청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봉사 시간도 한 100몇 시간 되고 뭐 이런 실제로 연구하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포트폴리오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하드웨어와 결합한 보청기였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되게 어떤 목표의식이 정말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참신하고요. 또한 한 친구가 또 했던 건데 딱 봐도 이 친구는 축구에 좀 환장한 친구 같았습니다. 얼굴도 시꺼멓고 말라갖고 이제 딱 봐도 운동 잘해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막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어떤 선수의 위치, 특히 어떤 교체 시간에 딱 이렇게 배치하면은 추가골이 나온다. 이런 거를 막 분석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치는 분야, 내가 빠지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버틸지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성취도 잘하고 이게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독특한 취미가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당당하게 어필하시면은 오히려 앞선 주제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좀 좋아하고 이런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게 갑자기 특이한 걸 제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 스토리에서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왜냐면 이러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면 뭔가 베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받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쭉 봐주셨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아닌데 좀 좋아하는 제시하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제 어떤 커리어에서 운동 같은 커리어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좀 운동 중에서 이렇게 호신, 이렇게 몸을 지키고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어떤 여성분들이 어떤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거나 격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연구 주제를 하고 있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참신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빠진 어떤 분야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권장하지 않는 주제도 있습니다. 거의 열의 여덟인데요. 너무 유명한 예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하는 예제. 그거는 포트폴리오로 쓰지 마세요. 뭐 붓꽃, 아이리스 예제 있죠. 그다음 암 양성인가 음성인가. 그다음 뭐 또 얼굴 사람 유명한 분 있죠. 그 얼굴 표정 같은 거, 이런 거 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너무 흔해요. 두 번째는 이런 걸 좀 많이 좀 피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자소서도 제가 많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캠페인성 발언이 나오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론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예제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앞서 그러면 뭐 아까 말한 청각 장애인들 이런 것도 그렇지 않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런 예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질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서 그런데 봉사활동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캠페인성 갖고 오면요, 이게 너무 지루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평상시에 내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대학교 입시나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주제도 진부하고 딱 봐도 그 진실성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참실성도 없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참신한 포트폴리오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